자, 그러면 매주 후회 없는 선택으로 우리 동키들의 돈 걱정 덜어주시는 두 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박수! 우!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을 키워드리는 남자 동키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네, 목요일에 돈을 키워주는 마법사 봉선미입니다. 네, 두 분 환영합니다. 방송 전부터 두 분 뭔가 연습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슬며시 들어봤더니 둘, 셋, 안녕하세요. 이거 연습하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아니면 둘, 셋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아니, 우리 충남 전문가가 하나를 몰라. 그래서 둘, 셋이라고 한다고 아까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네. 뭐 저렇게 대답이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방송 전에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대박 소식이 있다고만 말씀을 하시고 뭔지를 안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좀 알려주세요. 네, 요즘 대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금은 대표적인 고정 지출 금액이죠. 다들 힘들어하시는데요. 맞아요. 기존 신용대출을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인프라가 오는 31일에 출시가 됩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허리가 휘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그게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구축한 시스템인데요. 간단히 어플로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더 이자가 싼 대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다. 네. 좋죠. 대출 상품을 온라인으로 단순히 비교하는 서비스는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영업점 방문 없이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한 번에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간 대출을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인프라 출시는 전 세계 최초예요. 올해 연말까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뭔가 좀 으쓱하고 잘 준비해가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31일에 출시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뒀다가 여러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숨은 돈을 찾을 수 있는 선택의 순간, 오늘은 어떤 상황일지 레디 액션. 여보, 좀 쉬어. 일하고 와서 또 움직이고 그래. 아우, 나 이제 괜찮아. 근데 있잖아 여보, 내가 아파보고 나니까 보험이 중요하긴 하더라. 이참에 우리 식구들 보험 점검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 이미 잘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나 유방암 그 진단금 받은 거 다른 사람들 암 진단금 받은 거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잖아. 그리고 우리 종신보험도 좀 하나씩 들자. 종신보험까지 필요할까? 다른 때는 싸움만 하시더니 오늘은 뭔가 좀 애틋한 부부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수원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40대 여성분이신데요. 2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세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돼서 아직까지 완치는 아니지만 직장 생활도 하고 계시고요. 너무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예, 직장 생활을 하실 정도라면 그래도 많이 치료가 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다행입니다. 네, 진짜 다행인데요. 예. 근데 좀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큰 병 걸리고 나서 이제쯤 보험이 좀 중요하다라는 맞아. 걸 느끼셨는데 이제쯤 숨 돌리시면서 남편분 그리고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까지 보험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내분께서 유방암을 이제 겪으시면서 유방암 때문에 좀 앓으시면서 보험의 중요성을 아셨다라는 건데 보험 덕은 좀 보셨을까요 이번에? 네, 아쉽게도 암 진단금을 6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입하고 계신 암보험에 유방암은 일반암의 20% 이렇게 지급된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60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암 진단금으로 받기에는 좀 아쉬운 금액이네요. 그렇죠. 3천만 3천만 원의 진단금이 이제 가입이 돼 있더라도 이게 일반암 진단금의 보장 금액이기 때문에 암보험 가입하실 때 꼭 살펴보셔야 하는 내용이 일반암에 포함되는 암의 종류를 보셔야 하는데요. 기억해 두셔야 하는 암의 종류가 바로 생식기암과 대장전막내암이거든요. 여성은 자궁암, 유방암, 또 남성은 전립선암이 일부만 지급되는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국 사람 발병 확률이 높은 대장전막내암이나 또 방광세암 같은 경우도 일반암에서 제외되어 있는 암보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입하고 계신 암보험들을 점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암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봤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 암보험 중에서 소외감, 그러니까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20%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됐던 것 같거든요. 그럼 3천만 원 중에 600만 원 받은 거면은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제 유사암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드려서 초기암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음.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얘기를 하는데요. 기갑경제. 그렇죠. 아. 그 질병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암의 20%라고 대한민국 모든 보험회사가 지금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가 지급이 되는 거고, 네네. 물론 이제 예전에는 뭐 시스템에 따라서 100%가 지급이 됐을 때도 있었고, 음. 한도는 정확하게는 뭐 틀리겠지만, 이분이 가입하고 계신 일반암에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생식기암으로 빼서 가입 금액 전체의 몇 퍼센트 이렇게 이제 그 옵션을 걸어놓은 거죠,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기갑 경제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인 거고 말씀하시는 다른 우리가 뭐 쉽게 걸리는 암들,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게 보장하는 건 소외감인 거네요. 네, 소외감은 외우기 쉽게 음. 이것도 유방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방전자, 전자회사인가요? 유방전자, 어. 유방암, 응. 방광암, 응. 전립선암, 응. 자궁암. 거기에 이제 아. 대장전망내암까지. 그 정도로 이제 소외감이라고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소외감을 적게 받지 않고 일반암과 동일하게 받아야 소비자분들한테 유리한 암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도 정확하게 아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암보험 중에서 물론 예전 것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유사암은 기갑 경제 이 네 가지 말고는 다른 게 들어있으면 안 되고요. 소외감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20% 보장해 주는 곳도 있고 지금 이 사연자처럼요. 50% 혹은 100%다 일반암처럼 보장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암보험이 다른 사람들 암보험하고 괜히 차별화돼서는 안 되잖아요. 100% 다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을 제대로 잘 갖고 계신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거. 다시 한번 별표 몇 개? 5개? 너무 적다. 아, 10개. 10개? 새침해. 자, 암은 진단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궁금한 게 암 진단금은 어느 정도를 갖고 있어야 넉넉한 거지? 사실상 암보험이 없더라도 의료 실비가 있으면 병원비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죠. 대략 뭐 옛날 거는 100%라든지 지금 70에서 80%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게 초기면 모르겠지만 좀 기수가 넘어가면 치료가 길어지기 때문에 직장을 잘 못 다니거나 그만둘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생활비를 대체할 자금으로 필요한 건데 아. 뭐 쉽게 얘기하면 본인 연소득이 최소 1배수 한 1년 정도는 그냥 병원에 다니더라도 월급이 나올 수 있는 많게는 뭐 한 3배수까지 한번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을 때 소득을 제태할 수 있는 생활 자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소득을 생각하시면 되고 연소득의 1배수부터 3배수 정도까지 진단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보통은 얼마 정도를 설정을 하세요, 진단금으로? 네, 요즘은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의 76%가 사실은 완치 판정을 받을 정도로 암이 극복이 가능한 질환이죠. 하지만 발병 후에 치료 기간에는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그쵸. 진단금은 본인이 매년 받는 연봉을 대체한다는 사실은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 김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완치 판정 받을 때는 5년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라도 대체가 되어야지 내가 진단금을 좀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형과 금액 차이가 거의 없는 비갱신형 암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참 놀라운 얘기였죠. 갱신형이 아니고 비갱신형인데 갱신형하고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 갱신형은 싸니까 가입하는 거였는데 금액 차이가 안 크다면 당연히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진단금이 5천만 원에서 뭐 1억 이렇게 금액이 쑥 올라가면 보험료도 당연히 오르겠죠. 네, 아쉽게도 진단금이 올라가는 만큼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뭐 대략 계산식을 따져보면 50세 여성분이 암 진단비 1억을 받기 위해서 20년당 90세 만기로 치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8만 원에서 12만 원, 뭐 평균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네. 1억 받기 위해서 1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받기 위해서는 매달 10,000원, 2천만 원 받기 위해서는 2만 원, 5천만 원은 5만 원 이렇게 그 배수만큼 올라가는 걸 계산을 해보면 내가 1억을 받으려면 10만 원이니까 비싸다. 내가 5천만 원 필요해. 그럼 5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본인의 건강 상태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네, 맞죠. 따라서 네.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계산법에 따르면 1,000만 원당 10,000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버는 돈 없이 치료하는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단금이 필요하다는 거, 진단금을 높이고 보험료는 적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두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꿀팁 알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앞서 상황극에서 아내분은 종신보험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근데 남편분은 종신보험이 우리한테 필요해? 라고 약간 의아해 하셨거든요. 이 가정의 선택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 필요할까요? 꼭 필요합니다. 꼭이요? 꼭이요. 왜요? 별 5개. 왜? 왜 필요해요? 한 가정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네. 경제활동을 하는 아빠와 엄마 보험부터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순서입니다. 그럴 리 만무하지만 아빠, 엄마가 사망 시에는 가정 전체가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가정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려면 6년 정도 기다리시면 막내가 이제 20살이 되는 거거든요. 아빠의 사망보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7년 납 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을 설계를 해드렸고요. 아이들이 성장한 7년 후에 완납 시에는 해약을 하더라도 원금의 110%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의 해지환급금도 노릴 수 있는 7년 납 종신보험을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저희 어저께 이야기했던 부분이네요. 요즘 종신보험이 좀 좋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종신보험이 굉장히 길게 부었어야 됐고, 그리고 종신보험은 해약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너무 턱없이 적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종신 사망보장도 받으면서 저축의 기능도 살짝 도와주는. 그러니까 뭐 물론 저축의 기능만을 보고 한다면 그렇죠. 아니지만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종신보험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해주셨는데, 내가 낸 보험료를 이자까지 더해서 보장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뭐 종신보험들은 사실상 보험료도 좀 비쌌고요. 그리고 환급률이 좀 낮아서 정말 한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내도 원금이 안 되는 그런 상품들이 주류였는데 네네. 결국은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또 저렴한 정기보험을 또 많이 찾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말씀하신 대로 7년 또는 5년을 납입을 해도 납입을 마치면 원금 이상의 환급률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근데 또 청취자분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납입을 짧게 5년, 7년 마쳤다고 해서도 환급률이 올랐다고 하지만 결국은 종신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사망은 주된 계약이고 환급률은 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요. 결국은 이 가정 같은 경우에도 종신보험으로 사망 보장을 가져가시다가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때 해지를 하셔도 원금 이상 받을 수 있고, 근데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사망 보장이 더 필요해. 그럼 더 길게 가져가시면 환급률은 조금씩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점. 그런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7년 납이지만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네, 더 그럼요. 가져가면 환급률이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기능은 있다. 하지만 결국은 사망보험금이 주된 계약이다. 그렇죠. 보장성 보험이다. 그래서 예. 추가적으로 또 저렴하게 또 가져가시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기보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가정 상황에 따라서 사망 보장이 나는 꼭 필요하다. 우리 집은 반드시 필요하다. 애들이 아직 어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까지 성장을 하려면 내가 그때까지는 사망 보장을 좀 들어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다면, 보험료는 적게 가지고 가고 싶다. 1번. 그러면 정기보험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뭐 7년이나 5년 정도만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 나는 납입한 돈이 너무 아까워서 돌려받고 싶다. 사망보장도 받고 싶고 납입한 돈도 돌려받겠다라고 하신다면 5년 납 혹은 7년 납 종신보험을 하시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 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보험의 혜택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너무 불만이었거든요. 도대체가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도 있다는 거 두 분이 정리해 주셨고요. 이런 정보들을 어디 가서 쉽게 얻을 수가 없죠. 알아보기도 힘들고 나한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가 201님이 이런 문자도 주셨어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정보들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OBS 라디오 분들 너무 멋지십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자, 돈키호테 2부 계속해서 돈을 키우는 선택의 순간 이어가고요. 목요일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봉선미 전문가와 김충남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앞서 1부에서는 7년 납 종신보험, 이걸 통해서 앞으로 성인이 되려면 6년 정도는 아빠의 사망 보장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종신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 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른 가족분들의 보험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4인 가족이 6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요. 음. 남편은 실손보험과 갱신형 암보험 한 건을 가입 중이셨고요. 네. 두 자녀는 태아 때 가입해서 30세까지 보장받는 어린이 보험을 각각 한 건씩 가지고 계셔서요. 사실상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서는 보험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4인 가족에 60만 원 정도면 일단 많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금액상으로 봐서도.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네,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채워드렸고요. 음. 남편분은 실손은 있지만 또 암보험이 또 갱신형이었어요. 아. 거기에다가 뇌와 심장과 관련된 또 건강보험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암, 뇌, 심장의 진단금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수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형태로 좀 폭넓게 권해드렸고요. 네. 또 운전 자주 하셔서 운전자 보험까지 챙겨드렸는데 운전자 상해보험 그리고 이제 주택 화재보험까지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15,0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기본적인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으셨군요. 남편분. 일단 남편분은 가득 꽉꽉 필요한 거 다 채워드렸습니다. 아내분은 암투병 중이시잖아요. 뭐 많이 나아지시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채워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물론 제한이 있지만 운전자 상해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10,000원으로 설계를 해드렸고요. 네. 아이들 앞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이 사실은 문제였어요. 아. 이게 이제 만기가 30살로 짧다 보니까 아마 이제 너무 잘하실 거예요. 어린이 보험도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하셔야 한다는 거. 가지고 계시던 보험은 보험의 기간이 30세로 짧은 데다가 또 보장의 내용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렇게 범위가 좁게 가입이 돼 있었거든요. 어린이 보험을. 그렇죠. 이야. 거기다가 또 적립금까지 넣어서 보험료가 또 각각 15만 원씩 이렇게 너무나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아니, 비해서 설계를 누가 하신 보장을 거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설계를 아니 하셨는지. 어린이 보험을 이렇게 설계하기도 쉽지 않겠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아이들 보험 변환하고 이런 부분들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뭐 아마 여러분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린이 보험은 폭이 넓고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무슨 이렇게 폭절격이면 어린이 보험을 뭐하러 했을까요? 화가 나네요. 자, 보험에 적립금을 쌓아서 이게 15만 원 정도로 각각 비쌌다라고 했어요. 보험에 적립금 쌓여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보험에 적립금을 쌓느니 그냥 저축하는 게 낫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적립보험료로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넣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이 다 쌓이는 게 아니라 맞아요. 보험사에서 일부 수수료나 사업비 변명으로 떼어가는 게 있어요. 음. 뭐 10,000원이면 그중에 7,000~8,000원만 쌓인다든지 음. 뭐 20,000원이면 15,000원만 쌓인다든지 원금이 다 안 쌓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을 돈은 차라리 실제로 돈이 불어나는 뭐 적금, 펀드, 연금 이런 쪽에 넣으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요, 사업비나 수수료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넣는 게 좋은 거죠. 안 넣을 수도 있다. 네. 아니 오. 사업비를 가져가니까 적립보험료를 안 넣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적립보험료라는 걸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적립보험료까지 포함된 사업비를 떼게 되니까 사업비를 더 떼는 결과거든요. 결국은. 그렇구나.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암이나 뇌, 심장 보장을 채워주셨고요. 운전자 보험까지 가득 넣어주셨습니다.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리고 아이들은 어린이 보험의 보장 기간을 100세로 만들어주셨어요. 보험료가 좀 많이 늘지 않았을까요? 기존에 6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만 원 줄었거든요. 늘린 그러네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또 이 5만 원 줄어드는 거는 애기에게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워낙 적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금액이. 워낙에 보험료가 적었고 음. 아내분은 암 진단 받으신 지가 이제 2년이어서 기존 보험을 우선 유지를 하시면서 운전자 상해보험에서 10,000원만 플러스가 됐고요. 남편분은 건강보험 12만 원에 운전자 상해보험 15,000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7년간 종신보험으로 15만 원이 플러스가 됐어요. 적립금만 많았던 가성비 떨어지는 어린이 보험은 정리를 해서 보장이 넓고 100세까지 가져가는 어린이 보험으로 바꾸니까 보험료가 확 줄어들어서요. 아빠 종신보험이 15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애천장님의 가정의 보험료는 55만 원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상 뭐 크게 안 줄을 것처럼 보이지만 뭐 내실을 따져보면 보장의 범위도 늘어났고 그치. 그리고 혜택도 많이 늘어난 거니까 맞아요. 이쪽 부분 만족하는 상담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납입이 짧은 종신보험 그거 납입이 끝나면 보험료는 또 40만 원까지 내려가니까 그거 감안하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팠을 때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 보험을 60만 원씩 내고 계신 거에 비하면 그렇죠. 아플 때 병원 가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가장 폭이 넓은 보험으로 싹 바꿔주셨는데도 5만 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줄여주신 5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한 100배? 500만 원 이상의 신의 손이죠, 신의 손. 알았어요. 네.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결과를 딱 듣고 나면 역시 경험, 노하우 이런 거 무시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고민 많은 가정의 보험을 완벽하게 손 봐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맨 처음에 이 대환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신용점수 많이 반영이 되던데 신용점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1금융이나 2금융이 어려우면 어찌해야 될까요? 신용점수는 보통 몇 점 정도여야 대환대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1416님이요. 네, 우선 대환대출이라는 거는 이미 대출을 실행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다른 받으신 분이. 그렇죠. 이미 받으신 분이 다른 금융권으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을 다시 받아야 된다든지 서류를 다시 한번 챙겨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함 전혀 없이 그대로 그냥 앱 통해서 옮기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31일 날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면 더 자세하게 아마 알아보시고 실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권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 내 대출 좀 줄여달라. 내 대출의 금리 좀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행을 바꾸든 뭐 어떻게 대환대출을 통해서 나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꼭 알아보시기 아마 이제 바랍니다. 금융권에서도 서비스를 좀 더 우리 고객분들한테 좋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회사로 옮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더 그럼요. 열심히 하셔야죠. 며칠부터 된다 그랬죠? 5월 3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신용대출 관련해서만 이게 해당이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늘려서 사실은 궁금들 많이 하시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실 거예요. 그렇죠.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까지도 같이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네. 조금 지켜보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오실 겁니다. 네. 우리 대출금리 부담 좀 적게 합시다. 네. 자, 그리고 한 분 더 질문 주셨는데 803 하나님. 아는 지인께서 췌장암으로 떠나셨는데 정말 3기 전에 발견할 수 없는 질병일까요? 대개 모두 3기 말에 발견된다고 하는데 의심되는 증상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있는 시간이라서 여쭤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두 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저희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이 췌장이라는 그 장기가 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하더라도 발견을 잘 못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발견이 된다면 보통 좀 3기나 4기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긴 손쓰기 하거든요.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사실상 건강검진 미리미리 받으시고 그리고 건강검진 받기 전에 보험점검 미리미리 받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암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끼치기 네. 때문에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내가 나중에 경제적으로라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실 수 있도록 보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무엇보다 소중한 내 보험 내용을 살펴보자. 둘째, 내 상황에 맞는 보험으로 친한 친구를 만들자. 네, 내일 예고도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은 막막한 재무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재무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